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26번에서 28번 현대소설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28번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힌트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 이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겠네요. 자, 이 문제, 현실의 문제가 바로 이 갈등, 소설의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일단 이 작품의 감각적 소재는 냄새니까 후각이 되겠네요. 후각, 즉 어떤 냄새인데 누구의 냄새? 그죠? 어머니의 냄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냄새라는 감각적 소재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여기서 어머니의 냄새가 되겠죠. 그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적한다는 말은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어머니는 냄새를 풍기죠. 자,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냄새 안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으며,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드러내는 게 바로 어머니의 냄새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은 어머니의 그 냄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지? 자, 이거를 통해서 갈등이 형성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작가는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바로 어머니의 요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이 부모 세대를 이해 못하는 자식을 비판하는, 자,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어머니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할머니 정도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 관리를 좀 잘해야겠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삶이고 우리가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냄새가 전혀 역겹게 여겨지지 않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냄새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설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한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읽어봐도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머니가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지금 서술자는 어머니의 생에 대한 집착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조금만 키울게요. 자,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집은 나의 복수형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설이 1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인칭인 서술자가 어머니는 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그러면 1인칭인 이 서술자는 바로 자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서술자 자식의 시점에서 어머니를 볼 건데 그 어머니의 냄새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기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자, 이런 부분도 자, 까탈을 부리며 까탈을 부린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며느리를 닥달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어떤 생에 대한 집착을 어떤 이제 밥이라는 게 생존과 관련돼 있으니까 생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거고 그 집착을 서술자인 자식은 까탈을 부리고 며느리를 닥달한다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그죠? 그냥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저 두 번째 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매우 상세하게 어머니의 생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죠. 생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의 어머니와 그죠? 현재의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대비를 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은 젊었을 적에는 좀 긍정적, 그죠? 였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네요.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하였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 희생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었다. 자, 과거 젊었을 적 어머니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우리 소박당했단 말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 아버지가 여기서 반거충이 뭐라는 말은 어떤 삶을 어떤 중도에 포기한 사람 되게 엄청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반거충이로 표현했단 말은 아버지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 있고 뭐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되게 바람기도 많았고 맞죠?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그냥 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아버지였죠. 자, 그러한 가족을 이끈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바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 자, 지금 과거의 이 어머니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모습을 보였던 어머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자, 조금 줄여가지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맞죠?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즉, 현재 생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어머니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 어머니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과거에 어떤 희생과 인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화자의 인식을 보일 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이 서술자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머니가 하나의 여성의 삶을 포기했었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했었던 삶은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집착, 을 중시하는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본다. 결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작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독자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보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맞지? 참고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우리 동네 부자명시, 그죠? 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자, 이 작품이 상당히 과거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지는 장면이 많아 보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희생과 인종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한다 이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게 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이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 자, 이게 여기서 표현하는 것으로는 어떤 그 삶에 대한 집착 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어머니가 달라진 어떤 시기 또는 계기, 이런 것들은 먼저 첫 번째는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을 드디어 하면서 살게 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과 인종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따지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따로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자, 고부 사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 소설에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될 겁니다. 자,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여기 되겠죠. 어머니의 냄새가 되겠죠.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냄새를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되게 지독한 냄새다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가의 의도랑은 달라요. 자,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자, 구체적으로 어떠냐? 자,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군내란 건 맛이 변해서 신내 같은 걸 말하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키키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전 냄새, 꿀꿀한 돈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케 진내, 고리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큼털털, 고리탑탑, 쓰고 쉬고 짜고 매운 냄새 등 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지금 어머니의 냄새를 이거 자식인 서술자가 느끼는 겁니다. 어머니의 냄새를 열거를 해놨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열거를 함으로써 엄청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 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자, 지금 요 장면은 되게 현재의 어머니와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역시 현재의 어머니 냄새와는 대비를 이루고 있으면서, 자, 이런 어머니의 과거 희생과 인종의 삶을 살았던 냄새를 되게 그때를 막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고 느끼면서 현재의 어머니의 삶을 이해 못하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어머니의 인생이 만들어진 거는 바로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던 냄새가 나던 그 젊은 시절 어머니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서술자 자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머니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아내가 집을 나갔네요. 자, 이 장면은 좀 갈등이 좀 심화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물론 뭐 어머니는 어머니한테 말은 하진 않았겠죠. 자,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버렸다. 지금 이 고부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를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 없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본인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어머니의 냄새에 공감하기 때문에, 즉 아내의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자, 어머니의 냄새를 좀 지우기 위해서. 자, 근데 이런 거는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 볼 수 있죠. 자,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시 아내와, 그러니까 며느리와 싸운 거랑은 상관없이 어떤 밥을 또 준비하고 있는, 이것은 생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내 처 또 아프냐? 자, 처가 아프냐고 걱정하는 말투겠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 말투 겁니다. 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자, 지금 자식이 사실 자식으로서 할 말은 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어머니의 냄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그냥 어머니 눈을 쳐다보지 못한 거죠.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자,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겠지. 그러고 사람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사 귀신이 사는 집이제이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일단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냄새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 자식과 어머니의 인식 차이를 한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에게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쓰는 말투를 보면 사투리, 즉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골에서 쭉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고요. 자, 반면에 자식을 보면 지금 못 맡으세요? 지금 표준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도시적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이 시골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냄새를 탓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도시와 시골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까지 나아가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어머니는 전혀 자기한테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려 연심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냄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심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절대로 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댔다.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자, 이거 중요한 편이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런 냄새가 나는 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어떤 인고의 삶을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머니 냄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머니의 삶의 어떤 희생, 인종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어머니의 냄새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몰라주는 자식. 자, 앞에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도 봤었지만 이러한 보기 부분 바로 옆에 있죠.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즉 비판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그냥 아프게 느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뭔가 잘못을 본인도 자식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하면서 약간 마지막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형성하면서 뒤에 뭔가 반성 또는 어떤 독자가 나름대로 어떤 작가의 어떤 비판적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문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1번부터 자,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라고 했는데, 물론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의 교차, 맞죠? 대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두 사건의 교차는 보이지 않고 있죠. 하나의 사건만 있습니다. 자,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자, 여기서는 자식이죠. 한 인물의 삶, 어머니겠죠?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조금 바로 얘만 보죠. 여기 보면 부인했다, 과거 시제죠. 됐다,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반대로 현재의 사건을, 이 소설에서 현재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전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5번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서술자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심리를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배경에 대한 묘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봅시다.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뭐 올바른 설명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틀린 설명, 즉 적절하지 않은 정답에 해당되는 것만 봅시다. 자, 디귿을 한번 볼까요? 자, 디귿을 보면, 자,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 무렵이라는 거는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을 하고 도시로 나와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부터 어머니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 자 27번 오면 자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정적으로 좀 형언할 수 없는 이란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즉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보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우리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만 한번 보죠. 자, 2번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자 우리 자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 이거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즉 과거죠. 자, 과거에는 어머니가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솔잎 냄새, 즉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던 어머니가 현재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우리 현대소설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나머지 지문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